자, 오늘 관계사 마지막 수업 시간 구문 수업. 자, 마지막 시간인 만큼 일어나자는 소리 이제 안 하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주세요. 잠 깨고, 알겠지? 잠들 깨시고, 알겠지? 마지막 수업이니까 파이팅하고 끝냅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관계사 파트 할 거는 사실 필기가 오늘 좀 많아요. 오늘은 필기 위주의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관계사, 길어진 형용사와 명사를 보자가 이 글의 핵심이고 부사까지도 볼 겁니다. 부사. 관계사를 소유격, 주격, 목적격, 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다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품사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성을 두고 좀 필기를 해 가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계사라는 이름 자체에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사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것은 첫 수업 때 쌤이랑 얘기했는데 접속사가 나온다는 건 뒤에 뭐가 전개된다는 얘기야? 주어 동사가 펼쳐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는 포인트와 관계 부사라는 포인트의 이름 하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관계 대명사라는 건 접속사에다가 대명사를 추가해서 넣은 덩어리를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고, 말 그대로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에다가 배경인 부사를 집어넣어서 좀 더 다른 문장을 이어나가겠다는 거야. 다시. 접속사가 추가된다는 건 뒤에 문장이 전개된다는 얘기야. 그게 불완전한 문장이든 완전한 문장이든 어쨌든 문장이 전개된다고. 그러면 뒤에 문장이 전개될 때 명사가 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뒤에 그 명사를 뺀 나머지 문장이 나와야 될 터이니 주어가 없는 목적어부터 나온다든지 동사부터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 보어가 빠진 소위 이런 걸 무슨 문장?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얘가 그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대신하니까. 관계 부사라는 것도 얘가 배경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첫 수업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얘들아? 명동, 명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가 꽉 채워져 있는 구조를 우리는 완전한 구조라고 하고 얘나 혹은 이 친구가 빠져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해? 불완전하다고 하죠. 그 앞뒤에 있는 배경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얘가 접속사를 포함한 배경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접속사가 있으니 이 부사는 배경일 터이고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문장이 어쩔 수밖에 없어? 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먼저 봐주시고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접속사가 있는 애구나. 오케이? 그걸 생각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그러면 일단 관계사라는 이름 하에 품사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용사가 있고요. 세 번째, 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인 포인트를 갖고 얘기할 거고, 이 필기가 사실상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부 답니다. 그리고 그 필기라는 그 관계사 필기란 박스란하고 또 두세 장 넘겨보시면 또 하나 또 있을 거거든. 더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 할 게 이게 다니까. 자, 길어진 명사와 형용사를 보자. 첫째, 이제 명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니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하면 떠오르는 명사 역할 안에 딱 떠올려봐. 누구 있니? 관계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명사 누구 있지? 첫째, what이 있습니다. what. 자, 얘가 지금부터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아이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을 수 있다? 동사 앞자리나 동사 뒷자리.
또 어디?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다. 라는 생각 먼저 해주시고 왓절 시작합니다. what 뒤에 문장 구조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뒤에 이렇게 표기할게.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오는 명사. 끝. 오케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명사. 이 what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어법적 요인이 의문사 what이 있고 방금 우리가 하게 된 관계대명사 what이 있는데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의문사로 물어보든 관계대명사로 물어보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오는 명사다. 이 어법적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냐면 해석적 차이거든. 그러니까 의문사는 무엇이 동사하는지,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하는지의 의미야. 하는지. 됐니? 관계대명사는 우리 배웠지. 뭐?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해서 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명사입니다. 끝. 이게 다야 사실. 관계대명사는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개념 하나하나를 딱딱 일단 잡아는 놓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랑 또 대조되는 관계 부사에 있어서의 명사는 누가 있냐? how가 있죠. how. 기억나? how는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the way랑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뒤에 문장 구조는 어떻게 온다? 완전 불완전?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온다. 해석 자체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방법.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의 차이는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갖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이 얘가 명사다라는 게 먼저 판단돼야 돼요. 그래서 뭐? 자리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셔야 돼요. 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what은, 이 how는 명사구나. 그 다음에 아,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얘들아, what이랑 비교 문제는 사실 how보다는 뭘 더 많이 내? that과의 비교 문제를 더 많이 내, 얘들아. 그럼 이따가 that은 어디에서 나올 거냐면 형용사 관계대명사에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이 that이 명사의 that인지 형용사의 that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 그게 먼저 서셔야 돼. 자리로 먼저 아, 얘는 명사 that이구나. 얘는 명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 that이구나. 이 판단이 먼저 서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얘는 명사라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오는구나. 사실 요걸 가지고 사실 what이냐 that이냐의 비교 문제를 더 많이 내요. 사실 얘도 접속사잖아. 포함돼 있으니까 얘도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둘과의 비교나 혹은 얘 밑줄에다가 쳐놓고 완전 불완전을 비교해보면 그런 문제들을 더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상 출제 빈도율 거의 2위 수준이야. 왜? 애들이 대세 밑줄, 특히나 대세 밑줄을 쳐놓고서 얘가 형용사 관계대명사야 아니면 접속사 대세 명사 역할하는 애야. 요 두 가지의 비교 문제를 정말 많이 내. 수능 역사가 3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왜? 낼 때마다 애들이 적절하게 틀려주니까. 안 낼 이유가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그건 뭘로 구별한다? 자리로 구별한다. 알겠니? 요거 쓸량 좀 많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필기 제대로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필기 시간 한 3분 드리고 형용사 바로 들어갈게요.
형용사 자리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형용사 자리는 어디 자리지? 형용사 자리?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치? 명사 앞 뒷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관계대명사는 명사 앞에 오지 않죠? 뒤에 옵니다. 그쵸? 뒤에 오는 거 갖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관련된 정보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품사로만 쌤이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가보도록 할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주는 데 있어서 who나 whom, which나 대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바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hom은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which나 that은 주격의 모양과 목적격의 모양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나오거나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빠진, 소위 말해 우리가 이 네 가지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해?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서 형용사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 알겠지? 요건 어려운 게 아닐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명사 뒷자리에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형용사구나. 얘는 접속사, 명사 접속사가 아니라 형용사 접속사구나라는 자리에서의 판단이 먼저 서셔야 돼. 오케이? 얘는 관계대명사겠지, 관계부사겠지라는 추측이 아니라 얘는 동사 뒤에 있으니까 접속사, 명사. 얘는 명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 이렇게 판단이 서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따지는 거야. 알겠지? 이 기본 개념과 함께. 더불어 요거는 좀 천천히 when이 있고 좀 띄어서 쓸게. where이 있고 why가 있죠.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들. 그치? 동일 조건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시간이나 장소는 똑같은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in이나 on이나 at 다음에 같이 쓰이는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두 번째, where도 마찬가지야. in which, on which, at which가 where과 같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기억나?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하기 때문에를 나타내는 거 누가 있지? 전치사 for이 있습니다. 뭐뭐하기 때문에 for which가 있습니다. 그래서 why는 for which랑 대체해서 같이 쓸 수 있다. 역시나 명사 뒷자리에 이 친구들이 전개되게 되면 뒤에 문장 구조 어떤 문장?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형성되게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시나 주어가 동사한 명사로서 안명사를 수식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었을 거야. 왜? 우리가 그냥 흔히 기본적 모양으로 많이 해왔던 것들이니까. 근데 세 번째, 우리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관계대명사 이제 who's인데 무슨 격? 우리 이 친구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렇죠?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개인적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해석 방법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그거대로 쓰세요. 근데 난 나올 때마다 헷갈린다, 해석이 잘 안 된다 하시는 친구들은 꼭 요 방법 한번 써보세요. 자, 명사 who's는 명사 앞뒤에 명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소유관계, 여기 잘 봐. 명사, 얘가 소유격이니까 명사야. 오케이? 잘 봐. 여기 봐. 앞명사의 뒷명사. 이렇게 해도 되고. 소유격이니까 무슨 뜻이 있어? 소유하다는 건 뭐야? 내가 갖는 거지. have의 의미야. have. 갖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가진 앞명사. 똑같은 말이야. 정규의 책을 가진 정규. 똑같은 말인 거라고. 오케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뒤에 무슨 구조가 오냐면
불완전한 패턴의 문장 구조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명사랑 따로 보셔야 될 친구야.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잘 봐. 명사의, 명사가 동사하는데 까지가 수식범이야. 명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편하다 하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 거꾸로 주어가 동사하는 혹은 동사하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 이렇게 가셔도 돼. 됐어? 다시 이거 연습하면 돼. 명사의 명사가 동사하는데, 명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데 그 명사, 안명사가 본동사가 보통 여기 있겠죠? 얘랑 수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거꾸로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를 가진 안명사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정해놓으시면 돼. 알겠지? 이따가 예문 나오면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거 형용사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기 정리 좀 해야겠다. 두 번째 형용사 정리해 두세요. 칸 맞나? 자, 잠시 깹시다. 잠 깨세요. 필기 다 했니? 근데 너네는 설 연휴 때 쉬었어? 수요일 날 오셨어요, 다들? 아, 그래? 수요일 날 테스트 봤니? 시험 안 봤죠? 이행이 안 됐구나. 근데 할머니 댁 좀 다녀왔어? 조부모님 댁쯤? 가족들 좀 만났어? 니네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세뱃돈의 규모가 좀 다르지 않니?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간디야. 그러면 강신의 첫째 아들, 둘째 딸, 첫째 딸 고등학교 간디야. 그러면 봉투가 좀 달라지지 않나? 그지? 요즘 애들 돈 많이 받대. 아, 그래? 짭짤했나 보네. 많게 가족이 다복하면 부모님들의 형제들이 이제 다복하시면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다 모이면 어마무지하지. 그치? 대학교 때 가면 와, 대학교 때는 어떻겠어. 규모가 다르지. 진짜. 0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어. 좀 센 집은. 센 집은.
선생님은 시골 사람이잖아. 그래서 쌤 대학 갈 때 선생님 지금은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을 되게 예뻐라 하셨어.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뭐 증손자래. 그 장손이거든 내가. 장손이 나야. 그러니까 참 말 같지도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진짜. 그래서 예뻐라 하셨는데 그 집 말고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께서 쌤을 3살까지 아마 도맡아 키우셨어. 외할머니랑. 그래서 애정이 되게 많으셨는데 쌤 대학교 갈 때 와, 소가 그 충북 청주의 소를 외할아버지께서 난 몰랐어. 그 당시 소를 그 정도 키우는 게 꽤 재력이 있다는지 몰랐어. 한 40여 마리를 키우셨대. 40여 마리. 난 몰랐어.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이제 니네 고속도로 가다 보면 농가나 이런 데 막 대형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뭐야 지붕이 있는 데서 막 소를 막 수십 마리 키우잖아. 그 정도 규모셨어. 엄청난 규모는 아닌데 한 그 정도 넉넉히 키우셨던.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게? 잡는다는 표현은 아니지. 팔면. 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암소가 특히 비싸거든요. 암소가 어떤 식용으로나 뭐 이제 번식용으로나 암소가 더 비싸요. 암소 기준 암소를 파셨어. 근데 암소 기준 지금 비용으로 시세도 쌤 잘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 600, 700만 원 할 거야. 그 암소 한 마리. 그 당시도 한 4, 500 했을 거야. 그걸 파셨어. 저기 하라고. 외손자 등록금 내라고. 와.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정말 개같이 놀았습니다. 알바의 필요성을 못 느꼈죠. 정말 많이 놀았어요. 그냥 간이 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셔댔어. 진짜. 1학년 거의 2학기 때 비슷했어. 그러다 2학년 때 이제 근데 공부는요 1학년 때 장학금 따기가 되게 쉬워요. 왜? 쌤처럼 퍼마시고 노는 애들이 많으니까.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부터 쌤이 애들 술 처마실 때 쌤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탔어요. 쌤이 1등 장학금 1번, 2등 장학금 2번 정도를 탔어요. 대학교 가서. 1등 장학금이 얘들 얼마냐면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이야. 니네 문과더라도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이 얼마인지 알아? 최소값이 600이야, 600. 되게 싼 게 600 정도에 사립대학 기준으로. 그럼 니네 3개월, 4개월, 아니 그래 6개월이라 치자. 1년에 6개월 동안에 니네 용돈 쓸 거 다 쓰고 뭐 집값, 저 방값이라고 하죠. 방값 뭐 이런 거 내고 어쩌고 하면서 한 달, 아니 6개월에 600 정도 한 학기 장학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편의점 띡띡이 알바 가지고는 안 돼. 진짜 힘들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규모가 좀 커져야 돼. 그러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 그럼 니네 나이에 전문성 이래봐야 한 게 뭐밖에 없어. 공부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뭐 해? 아 여기 조교님들보다 여기 조교님들은 되게 안정적이지. 불안정하지만 확실한 게 있어. 뭐? 과외밖에 없어. 대학생 과외가 최고야. 쌤이 진짜 내가 과가 또 영어과다 보니까 교수님의 친구분의 자녀. 그때 중3, 중1이었거든. 6, 70점대 둘 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시작한 저기가 서로 대학생 알바인데도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았어. 30만 원. 일주일에 2번 만나기로 했는데 선생님 또 뭐야? 야, 일주일에 2번 계약했는데 2번 띡띡 가면 그렇게 얌생이 마냥 2번 띡띡 가서 일해서 60만 원 받으면 주는 사람도 찝찝, 받는 사람은 당당하지 마. 알겠어? 왜? 주 2회 만나기로 했으면 몇 번 만나야 돼? 애 상태를 봐서.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 놈인데 주 2회 만나면 그게 과외야? 아니지. 4번, 5번 만났어. 거의 매일 만났어.
심지어 쉬는 날인데도 내가 어머님한테 불러가지고 이 새끼들 하겠다. 공부시키겠다. 해가지고 했어. 그럼 뭐해? 주는 사람도 너무나 감사하고 받는 나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 계약은 주 2회로 했지만 니네가 사회 초년생이다? 어디서 경험도 없는 것들이 그 계약서대로 움직여. 더 빡세게 움직여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니네가 오너라고 생각해봐. 내가 쟤한테 200만 원이라는 월급을 줘야 돼. 그럼 하루에 한 달에 20일 와.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의 가치의 일을 얘가 하고 있는지를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새끼 쉴 거 다 쉬어. 안 쉬는 날도 와서 쉬려고 해. 뭐 월차 쓴다, 연차 쓴다, 지랄거려. 주고 싶겠니? 일은 일대로 시간 딱 맞춰서 하고 딱 맞춰서 가. 퍼포먼스 보면 그저 그래. 뭔가 뛰어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주고 싶지 않을 거야, 돈을. 잘라버리고 싶겠지. 괜히 뽑았다. 그럼 니네도 월급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100만 원어치를 받았으면 2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돼. 그럼 쌤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사는 건가요? 아니. 200만 원어치의 일을 2배, 3배, 내가 받는 돈의 2배, 3배 일을 하잖아? 그럼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요령이 생기고 효율이 생겨. 그럼 내가 4번을 불러서 애를 공부시켰지만 4번 안 해도 되겠네. 왜? 이런 건 이렇게 시키고 저런 건 저렇게 시켜가지고 한 3일 정도만 만나놓고선 애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면 되겠네라는 효율이 생겨. 그러면 이제 그 효율대로 맞추다 보면 주 2회만으로도 뭐가 돼? 애를 잡아서 공부시킬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 그걸 니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회 초년생일 때, 진짜 경험도 뭣도 없는데 내가 한 학력 하나로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연봉을 받아야 할 때, 그때는 죽어라 이래야 돼. 진짜 죽어라는 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걸 다 싹 다 흡수하셔야 돼. 배우려고. 그럼 나중에 요령 생겨서 더 잘 돼. 그래서 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수님의 친구의 자녀분을 성적을 다 올렸죠. 중학교 성적 올리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과외하면 90점 100점 금방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좋은 거 뭐야? 그의 친구들. 거기서부터 이제 내 월급이 대학생 월급이 아닌 거야. 웬만한 기업 인턴들, 대기업 인턴 월급을 받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더 이상 손 안 벌려도 돼. 저거에 대해서. 그리고 막 알바도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 과외만 한 거 아니었어요. 쌤 7호선 있지? 7호선 처음 뭐 있어? 왜 자꾸 저길 봐? 7호선 한 3개 역을 그 열차 케이블을 쌤이 깔았어요. 근데 7호선 타고 다닐 때 감사해. 그 내가 연결. 노가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열차 운행 안 할 때 있잖아. 3시간에 10만 원. 당시 20대 초반 때. 무슨 진짜 중세시대 노예 마냥 10명이서 무슨 케이블이 있어. 열차 철로에 있는 그 밑에 깔려있는 케이블이 있는데 그걸 딱 까고 다음 역까지 걸어가야 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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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걸어가야 돼. 진짜 쉬는 시 없어. 3시간 안에 오늘 할당량을 다 해야 돼. 끝나잖아. 여기 새카맣게 온몸이 다 옷이 새카맣게 돼 있어. 빨래랑 파스 값이 더 나와. 그래서 막 그런 알바도 해봤고, 쌤 배달 알바도 해봤어요, 얘들아. 둘둘치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배달 알바하다가 사장님 오토바이 그 마우라 그 어디 아파트 들어가는 연석 있잖아.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아파트 그 연석에서 20대 초반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비는 막 비 오고 막.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건드리다가 다리로 툭툭 치다가 여름이었는데 막 툭툭 치다가 마우라에 데여가지고 대인 상처가 여기 아직도 있어요. 별의별 다 해봤어 얘들아 20대 때. 근데 다 해봤거든 진짜 알바. 텔레마케팅도 해봤어. 텔레마케팅. 아직도 그 스크립트가 기억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금일수산조합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디요? 수협 아시죠? 예. 수협인데요 하면서 이제 전화로 그걸 당첨됐다고 표현했지. 무작위로 당첨자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마 가시오가 피호 한 2달분을 무료로 보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 해서 예. 그래서
그래서 제세금가금 17,500원만 내시면 이지랄. 내가 그걸 내가 또 거기서 이걸 배운 거 아니야. 임기응변. 이걸 배워가지고 실적도 좋았어요. 거기는 실적제였어. 기본급 플러스 실적제.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닙니다. 그거를 했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20대 때 별짓을 다 했죠. 진짜 경험이 많아야 되더라. 니네 지금은 국영수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 최대한 많은 경험하세요. 선생님처럼 뭐 배달해라 이거 아니고 지금은 학문적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진짜 IT 관심 있으면 로봇공학도 해봐. 맨날 그 테슬라가 하는 거 우와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근데 현대중공업 거기도 장난 아니던데 막 덤블링하고 알지? 그런 거 하고 싶으면 해 얘들아. 진짜 하고 싶은 거 해. 그런 거예요. 수학을 해서 로봇공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로봇공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미적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미적분을 해야 되는 거지. 미적분을 해서 로봇공학을 하는 게 아니야. 주객이 전도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먼저여야 돼. 알겠지? 하고 싶은 게 먼저. 그 다음에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대학은 들어가야 그래도 이름이 생기네. 그럼 이 대학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성적이 필요하네. 그럼 이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가야지. 오름차순으로 가면 목적성 없는 공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공허함만 남게 돼. 진짜. 나중에는. 수능 끝나면 점수를 잘 맞아도 허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대학교 합격 통지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띠 끝나야. 끝이야. 나 합격했다. 불합격했으면 닥치고 코나투스. 진짜 진짜 코나투스에 있는 지금 재수생들 많잖아. 저기 니네 형 누나 오빠 언니들 저기 다 공부하고 있잖아. 그렇지? 재수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속상하잖아. 3년 안에 끝내지 못해서 한 번 더 하는 거. 2번 더 하는 친구도 있고. 그지? 시간 낭비, 돈 낭비.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 거야. 힘들 거야, 마음적으로. 그렇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 별거 아니야, 진짜. 진짜 별거 아니야. 이거 좀 모르면 좀 어때? 그지? 하지만 내가 영어에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어? 찾게 돼 있어. 오케이? 파이팅 합시다. 자, 관계부사 봐봐. 그래서 그 얘기하다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알바 잘하려면 뭐도 있어야 돼? 기반 지식도 많이 있어야 돼. 오케이? 경험도 많아야 돼. 알바는 막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그 무의미한 일 하지 마. 그 알바 중에서 띡띡이 그거. 편의점 알바가 제일 서글퍼 진짜. 나는 편의점 알바 중에 걔네들이 그나마 잘하는 애들은 손님 없을 때 책 읽는 거. 자기 전공서적 읽는 거. 그거 너무 기특해. 그러면 손님 오면 장 일어서서 띡 몇천 몇백 원입니다. 카드 있으세요? 네, 그 앞에 꽂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손님 없으면 책 읽고. 걔네가 그나마 최고. 근데 무미건조하게 띡. 야,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얘들아, 내 가게인 마냥 해야 사장이 돈을 줘도 줄맛이 나겠지. 받아도 당당하고. 안 그래? 자기 매장처럼 관리를 해야 돼. 진짜. 그래야 혹여라도 니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다가 편의점 사장이라도 할 때가 되거든? 그럼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딴 거라도. 파이팅 넘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태도야, 태도. 알겠어? 니네가 공부를 임해야 되는 태도. 자, 봅시다.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대레버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 이 4개에다가 ever를 붙인 걸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용어를 외우지 마시고요. 이 친구들이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2가지예요, 사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2가지만 명사에다 2가지만 썼는데 이 친구들, 세 친구들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품사적 역할은 첫째, 명사 역할 되고요. 둘째,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 부사 역할을 얘네들이 할 수 있어. 그래서 명사 역할 때랑 부사 역할 때의 차이는 뭐냐? 역시 자리입니다. 문장 앞 뒤에 오게 되면 누가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친구들이 문장 앞뒤에 오게 되면 부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어디 동사 앞뒤 전치사 뒤에 오게 되면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리로 구별을 해주셔야 돼. 모양이 다르지 않아. 모양은 똑같은데 품사의 차이는 뭐의 차이? 자리의 차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던 자리의 중요성. 그거는 매 원칙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리로 품사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로 해석될 때는 얘들아 동사하는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뭐든지 주어가 동사하는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뭐든지 든지라고 해석하면 돼. 부사는 문장 앞뒤에 올 때 동사는 주어가 동사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든지 간에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든지 간에란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 얘들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라는 말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얘는 누구든지 다, 어떤 거든지 다, 뭐든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먼저 이 개념부터 먼저 잡아두셔야 되겠고 쌤이 이 중간중간에 칸을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명사 역할할 때 부사 역할할 때는 얘 혼자 다 하는데 얘랑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 어떻게? 명사로 쓰일 땐 얘들아 사람이니까 anyone을 써야 될 거야. anyone who 불완전한 문장 하게 되면 명사 역할에 누구든지 동사는 누구든지의 의미로서 동일하게 쓸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명사 역할일 때는 어떤 거든지니까 anything이 돼야 될 거야. anything입니다. anything 관계대명사 which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어떤 거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whatever는 whichever랑 똑같습니다. 모양이. 선생님 그럼 차이가 있나요? 글쎄 차이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which는 선택형의 의미야. 선택의 의미. 그러니까 whatever는 전체 대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which do you like better? Chinese?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어떤 음식이 Chinese가 좋아? Japanese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난 둘 다 좋은데? 하면 뭐야? whichever 이러면 돼.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 그 둘 중에. 일본 거든지 중국 거든지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 근데 야 Which do you like better for lunch? 야 점심으로 뭐가 좋겠어? Which 말고 What do you like for lunch? 점심으로 뭐가 좋겠어?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상관없어. 한식이든 뭐 일식이든 양식이든 상관없어. 그럼 뭐야? Whatever. Whatever. 선택권을 줬으면 whichever. 근데 선택권이 없어? 다 좋아 그냥. 입에 들어가면 아무거나.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 차이인 것뿐이지 명사로 쓸 때는 anything이 동일하다. 그렇게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사로 쓸 때는 문장 앞에서의 어떤 배경으로 쓰일 때는 상관없다 의미가 들어가줘야 돼. 어떻게? No matter가 들어가줘야 돼. No matter. No matter who, no matter whom 불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역시 부사로 쓸 때는 역시 no matter 어떤 거든지 which 얘도 no matter what 이렇게 필기를 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명사인지 부사인지. 계속 이어서 짧게 가볼게 얘들아. 여기 봐.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 부사라는 친구인데 얘네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whenever랑 wherever. wherever.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됐든 불완전이 됐든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곳마다. 그래서 얘는 부사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복합관계 부사는. 더불어서 여기 칸을 남긴 이유가 however거든. however는 그러나 말고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게 되면 이렇게 이거 한번 독해 나왔을 때 했을 거야. however 형부 주어 동사 하게 되면 부사 역할로서 아무리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 할지라도, 아무리 주어가 부사하게 동사 할지라도, 이때는 할지라도로 해석이 돼. 그래서 얘랑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no matter how야. no matter how 형부주어 동사.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 포인트 뭔가 되게 복잡하게 썼잖아. 그치? 시험 문제 포인트는 딱 하나야. whatever야, however야.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알겠어? 그럼 간단해. 뭐? whatever나 명사, whatever가 명사나 부사로 쓰였을 때 부사 자리에 동일 조건으로 같이 나오겠죠. whatever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부터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whatever. 뒤에 형부가 있다, however.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돼요. no matter what이야, no matter how야. 명사나 아무것도 없다, 정답 what. 형부가 있다, 정답 how.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별하셔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필기 요거 하고 쌤이랑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기 마무리해 주세요. 다 끝나버렸네. 요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조금 하도록 할게요. 프랙티스는 해야지. 필기 마무리해 주세요. 잘렸구나. 자, 프랙티스는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아까 쌤이 쓴 이렇게 명사, 형사, 부사의 필기가 첫 번째 그 개념이에요. 다 개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봤으면 뒤에 완전히 있는지 불완전히 있는지 보자. 어순을 좀 보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것들을 이제 문제화시켜서 정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리 판단이 필요해요.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도 동사 뒷자리니까 첫 번째 명사 자리라는 게 먼저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그러니까 얘만을 보고, 아, 명사, 형용사지, 뭐 이렇게 명사인가, 형용사인가, 이걸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명사라는 판단이 먼저 서고 나서 얘가 접속사구나, 얘가 관계대명사나 의문사겠구나, 이 판단이 서셔야 돼. 그런 다음에 뒤에 완전인지 불완전인지를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오니? 배경인 부사가 나오고 making uniformly flat glass까지가 동명사 주어로 쓰인 부분이죠. 일정하게 평평한 유리를 만든다는 것은 wa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 보어의 완전한 문장 보셨다면 정답 that 찍고 넘어가시는 거야. 오케이?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둘의 조건들을 보시고 선택형 문제는 이제 잘 안 나올 거야. 내신에서도 안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이제 밑줄형 문제나 내신은 오히려 더 어렵게 문장 전체 밑줄을 쳐놔요. 문장 전체 밑줄을 쳐놓고 거기에 문장 구성 요소가 틀린 걸 찾아라. 이제 결국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거든. 2번도 보시면 where이냐 which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론 문장 시작부터 보셔야 돼요. Double Dutch는 is done. 행해집니다. 극단적인 경쟁 스포츠로서. 아, 여기서 이미 문장이 끝난 거야. 더블 더치는 행해져. 뭐로서? 전치사 명사. 스포츠로서. 극단적인 스포츠로서. 명사 뒷자리니까 뭐부터 판단하셔야 돼? 형용사라는 것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쌤, where이냐 which냐 문제는 당연히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죠. 당연히는 없어 얘들아. 오케이? where이라는 이 접속사는 얘들아 형용사도 명사도 부사도 셋 다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얘가 명사다 형용사를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 뭐? 자리로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명사 뒷자리라서 형용사다라는 생각이 먼저 깃들여지신 뒤에 아, where이 형용사가 되려면 완전, which가 형용사가 되려면 불완전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오브 키즈가 주어, are doing까지가 동사, 무엇을 하는 중이다. high energy dancing routines가 목적어. 얘들아, routines가 명사인데 명사 뒤에 대시 또 있어. 그럼 얘 뭐야? 형용사.
그럼 여기에서 that은 명사였는데 여기에서 that은 자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품사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얘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뒤에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형용사 자리인데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걔를 또 뭐라고 해? 우린 동격 접속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that은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알겠죠? 이건 잘 챙겨두시고. 어쨌든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역시 정답은 where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리 판단 다시. which냐 in위치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 concerned. 여기에서는 concentrated. 수동태로 끝난 문장은 우리가 무조건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판단부터 뭐? engine이라는 명사 뒷자리에 있다. 이 자리 형용사구나. 위치는 불완전, 인위치는 완전. 먼저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봐봐. 이렇게 명사 뒷자리에 위치인지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지금 인위치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쓸게요. 혹은 where인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잘 봐. 뒤에 주어, 동사로 이렇게 시작이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주어 동사만 있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맞는 건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로만 끝나서 얘가 자동사라서 목적어 없이도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어서 정답이 인위치 혹은 where인 건지. 오케이?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설 때가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요인 중에 형용사 문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관계대명사다 관계부사는 알겠는데 이놈의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지 아니면 목적어 없이도 완전한 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그 판단 세우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야. 그럴 땐 이렇게 가자고. 봐봐. 잘 봐. 여기에서 위치는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앞에. 선행사라고 말하는 그 첫 나온 명사를 말하는 거지. 그치? 얘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명사를 그 위치 안에다가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위치 안에 넣어봐. 그래서 이 넣은 명사대로 해석이 된다? 그게 말이 잘 이어진다? 걔가 정답이야. 오케이? 다시.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명사, 얘 목적격이니까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해석했을 때 말이 되잖아? 정답 위치. 근데 명사 속에서 명사 안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했을 때 말이 되잖아? 그럼 정답 인위치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어? 이렇게 푸셔야 돼. 자, 봐봐.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 auditor. 이렇게 한번 봐봐. 플레이가 말이야 자타 동사가 다 되는 거거든.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놀다도 되고 경기를 하다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뒤에 she played basketball 하면 얘는 타동사야. 그치? she played 모차르트 하게 되면 모차르트를 연주하다가 돼. 오케이? 얘는 타동사도 되고요. 자동사도 돼요. 여기에선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고. 위치일까 인위치일까? 뭘까? 그래 맞아. 얘를 넣어보면 돼. 어더터리엄이 뭐야? 강당이잖아. 그녀가 강당을 연주한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녀가 강당에서 연주한다. 말 되니? 정답 인위치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컴페티션 스포츠를 얘네들이 한다. 근데 목적어까지 나왔어. 말이 안 되지. 을르를 집어넣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where? 얘가 을르의 역할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아니라 얘죠.
세 번째. 그래서 엔진을 sunrays가 are concentrate 엔진을 집중되어진다. 태양빛이 말 돼안돼. 이상하지? 엔진 속에서 태양빛이 뭐 되어지게 돼? 집중되어지게 돼.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튜브 water of the crate steam 증기를 만들기 위해 물의 튜브 위에 있는 어떤 미러를 통해서 이 태양빛이 집중되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맞죠. 그렇죠?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정답이 이니치다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이 두 문제의 비교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 명사를 집어넣고 적용시켜 보셔야 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보시게 되면 all of them이 있어야 얘들아. all of 뜨거. 이게 웬만한 정전기면 내가 참거든요. 그 이불 그 알죠? 그 스웨이 무슨 재질이죠? 그 재질 그 솜 같은 재질이죠. 털 같은 재질 있잖아. 그런 재질 할 때 심지어 밤에 이불을 들추잖아. 그럼 막 스파크가 보여. 심지어 가습기를 틀었는데도. 근데 그런 정전기 내가 참거든. 여긴 정전기가 아니라 그냥 전기야. 여긴 진짜 찌릿해 진짜. 하루에 지금 두세 번씩 경험하는데 미치겠어 지금. 어우. 자, 다시. 앞에 뭐가 형성되더라? 문장이 형성되고 시작했던 문장이야. 그리고 컴마로서 문장 두 개를 연결 지을 수 없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려면 중간에 꼭 뭐 있어야 돼? 접속사가 꼭 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all of them 다음에 뭐가 확장돼? 동사, 본동사가 확장된다는 건 뭐야?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 끝난 컴마 뒤에 또 다른 문장이 확장된다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지?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고 했잖아. 아까 첫 수업 때죠. 첫 수업이 초반 시작 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관계 대명사를 여기다 만들어줘야 돼. 근데 자리가 어디 자리야? of 뒷자리야. of 뒤에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어법정용어로 뭐라고 해? 전치사 뒤에 목적어라고 해. 전치사의 목적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뭘 써줘야 돼? 목적격 대명사를 써줘야 돼. 사람이니까 celebrities 유명 인사들 모두가 이런 얘기니까 you them의 사람이니까 목적격으로 뭘로 써야 돼? who 쓰면 안 돼. whom 써야 돼. 알겠니? all of whom 해서 접속사로 연결해서 맞춰줘야 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가장 근간, 기반이 되는 어떤 문제입니다. 접속사가 되어 있어야 될 자리에 접속사가 없는데 그 대명사를 니네가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어? 라는 문제가 사실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야.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형용사다, 명사다, 부사다 그래서 뒤에 완전히 오냐, 불완전히 오냐 이거는 그 다음이고 이거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가져가시는 게 관계대명사의 시초야. 그래서 쌤이 처음 관계사 시작했을 때 뭐부터 얘기하니? 관계라는 말은 뭘 말한다? 접속사를 말한다. 접속사가 있다는 건 뭐가 확장된다? 문장이 확장된다. 오케이? 그 인식을 꼭 하고 계셔야 돼. 관계대명사 문제에서. 오케이? 오늘 뭐 많은 문제는 하지 못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은 단어 시험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상 뭐 이게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아까 쌤이 학기 초에 내가 무리수를 많이 뒀어. 학기 초래요. 윈터스쿨 초에. 왜냐면 이제 니네들이 고등학교 때 내가 너네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아봐야 8주. 근데 그마저도 설 연휴가 없어졌기 때문에 7주 동안 딱 7번을 봤는데 7번 보면서 내가 니네들한테 해줘야 될 말도 많고 가져야 될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너네들한테 뭔가를 퍼붓듯이 조언하듯이 얘기한 것들이 거의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사실. 근데 니네가 선생님을 7주 동안 7번 보면서 지나가다 보면서 뭐 상담했던 친구들은 상담도 하면서 좀 선생님의 니네들한테 원하는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이왕이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나한테 배워서. 그지? 그래서 당연한 마음 하나로 내가 니네들이 가져야 될 고등학교 때 마음가짐을 한 시간도 빠짐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태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오늘 아까도 했던 얘기. 공부뿐이라면 공부에 일단 열심히 집중해 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트이는 게 있다면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내가 뭔가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을 고등학교 시절에 발견한다면 또 거기에 집중하세요. 거기에 집중도 한번 해보시고 미친 듯이 해보시고 안 되면 딴 길로 바꿔도 돼요. 늦지 않아요.
늦은 시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무조건 실패만이 최고예요. 진짜. 실패 경험이 최고예요. 회복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회복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다른 걸 또 해보지. 그래서 거기서 된다는 걸, 조금이라도 된다는 걸 느끼셔야 그게 이제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보라는 얘기가 그거야. 아니 그렇잖아. 내가 국영수가 재능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남들 하니까 나도 어쩌다 보니까 입시학원에 와서 그냥 도살장에 개 끌려오듯이 앉아가지고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걸 내가 돈, 시간을 써가면서 이 짓을 해야 되나? 현타 올 거야.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기부여 되는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아이돌 아직도 좋아. 좋아해. 좋아하다가 내가 얘한테 썼던 시간과 돈이 나중 지나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자리 바꾸면 되는 거야. 괜찮아. 아니 근데 좋아하는 건 우리 와이프도 그래. 우리 이거 와이프가 절대 얘기하지 말랬는데 우리 와이프 지금 통장 비밀번호가 뭔지 아니? 알려줄까? 신화라는 아이돌 그룹 아세요? 신화? 개인으로 활동. 지금 신화 중에 활동 제일 많이 하는 애가 누구지? 없는 것 같은데. 신화라는 옛날에 H.O.T와 동방신기 그 사이에 나왔던 SM. H.O.T가 거의 뭐 니네한테는 암모나이트 아니야? 삼엽충? 고대 유물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동방신기라는 아주 어마무지한, 걔네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만은 거의 BTS급이었어. 지금 세계적으로 BTS는 그러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는 BTS급이었어 진짜. H.O.T도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 1.5 세대가 있었어. 그게 신화였거든. 6명의 그룹이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 전진이라는 좀 거친 남자가 하나 있어요. 전진이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아이돌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 통장 비밀번호가 전진 차 뒷자리 4번호야. 생일도 아니야 얘들아. 생일이면 내가 그렇다 하겠어. 차 뒷자리는 예상치 못했어요. 전진차의 차번호 4자리가 우리 와이프 차번호예요. 근데 그 차는 아직까지 타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옛날 차, 초창기 한참 고등학교 때 좋아했을 때. 너희 그 정도 할 수 있어? 통장 비밀번호를 걔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걔 차의 번호판까지 알고 있니 혹시? 알 수는 있다고? 와, 그 정도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은 거야. 경찰에 내가 신고해도 되지 않나? 아니야 그 정도 하지 마. 우리 와이프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 되게 잘 살고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지? 내가 하고 있는 덕질이 혹은 뭐 저게 틀린 건 아니야. 그지? 근데 거기에 내 인생을 바치지 마. 그지? 그건 틀린 거야. 인생까지 바치면 그건 틀린 거지. 그 새끼가 뭐라고? 미안해. 그님이 뭐라고 내 인생을 걔한테 왜 바쳐? 걔는 나를 모르는데 내가 왜 걔한테. 이제 그만할게. 울지 마.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고등생활 하시고 나중에 볼 게 있으면 또 보도록 하죠. 그죠? 마지막으로 단어 시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합시다. 단어 시험 펴주세요.